2020-21 SSK 정책 수요 워크숍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SSK 정책 수요 워크숍에 이제 우선 진행을 맡은 SSK 지원사업단 연구교수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정책 수요 워크숍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책 수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소형 진입한 연구팀 선생님들이 정책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목차는 우선 정책 연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정책 연계 종류, 정책 연계 활동, 그리고 더 볼거리 이런 중심으로 제가 우선 짤막하게 발표를 하고요. 제가 짤막한 발표 이후에 이제 부경대 차재권 선생님, 카이스트의 김원준 선생님께서 대형 연구센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책 연계 활동, 그리고 정책 연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 정책 연계 활동을 하는데 소형 연구팀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팁, 이런 내용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정책 연계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연계라는 것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책 지식 생태계에서 정책 지식을 만든 행위자, 정책 지식을 사용하는 행위자, 그리고 이들과 직간접으로 연결을 하여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지식의 창출, 활용에 참여하는 사람, 집단, 이들의 상호작용이 총체를 의미하는 게 이제 정책 연계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정책 지식이라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또는 활용의 기초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지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겠고요. 정책 지식 생태계는 창출 행위자, 활용 행위자, 미디어 그리고 환경 요소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정책 지식 생태계의 개념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지식 창출 행위자겠죠. 연구기관 지식인이니까. 저희가 만드는 정책 지식이 이제 정부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책 지식 활용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용자와 창출 행위자와 활용 행위자뿐만 아니라 뭐 외국 정책 지식 생태계라든가 아니면 언론 미디어 아니면 시민단체 같이 그 내외부의 환경까지도 같이 이렇게 생태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정책 지식 생산자만 봤을 때 그 그림인데요. 이제 정책 지식의 생산자와 SSK의 관계를 봤을 때 저희 SSK 연구진 아무래도 국내 학계에 가장 많은 그 위치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시민사회, 정부기관, 기업, 해외기관에도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정치권, 이제 국회나 뭐 입법조사처 관련된 기관이나 시민단체, 시민사회하고의 이제 SSK 연계 기관은 조금 약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연계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저희가 학자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만 하면 되지 무슨 정책 지식까지 연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SSK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그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사업 목적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 문제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정책 부분에 아무래도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SSK 사업의 연구센터 단 팀의 성과들이 정책 과정과 선순환 돼야 하는 것이고, 이런 정책 과정과 선순환이 되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과학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SSK 사업이 이제 정책 연계를 좀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이유도 합니다. 이제 정책 연계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고서, 이제 20년, 21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보고서를 쓰시질 않아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책 연계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항목이 이제 3가지를 저희 보고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책 아젠다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화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라는 항목이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제 밑에 가장 쉬운 게 정책연구인데요. 정책연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용역을 수주한 연구입니다. 공공기관, 뭐 정부부처, 중앙지방정부부처, 국책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연구를 수주해서 용역을 수주해서 하신 연구를 이제 정책연구 항목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연구재단이 내린 지침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제출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런 경향으로 쓰시더라라는 거를 조사해서 말씀드린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화 과정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입법화 과정은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들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이제 써 주시는 경우가 많이 계셨습니다. 뭐 주로 무슨 위원회 활동을 해가지고 뭐 공청회 발표, 뭐 정책 토론회 토론, 자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입법화 과정에 참여하신 경우에 입법화라고 과정에 이제 항목에 자리를 잡고 이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좀 약간의 나머지 것들, 뭐 입법화 과정 정책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뭐 어떤 공공기관에서 무슨 심의를 했다, 어떤 자문을 했다, 방송기관에서 정책 관련된 토론을 했다, 민간기관이랑 정책 관련된 세미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 어젠더 쪽에다가 써주시는 경우가 많이들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항목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정책 어젠더 활동이 한 45% 정도 하셨고, 아무래도 정책 연구 활동을 51%로 제일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 입법화라고 아까 너무 정확하게 이제 타겟팅이 되는 과정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입법화 과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책 어젠더 입법화 정책 연구 관련돼서 이제 그 대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잠시 사례를 살펴봐 드리면요. 이제 정책 어젠더로 구분한 표에 이제 부산광역시에 제공을 했고, 그래서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자문위원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운영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자문을 제공했다. 이러면 이제 정책 어젠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법화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던 활동인데, 그 법률의 정책 토론회에 연구단이 제안한 내용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법률에 그 법률이 제정까지도 됐다. 이런 과정에 본인 연구센터 연구단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입법화 과정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정책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그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서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경제 현황과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한 경우, 이럴 경우는 정책 연구로 제공을 정책 연구 카테고리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대로 작성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책 연계 활동은 정확히 또 어떤 것이 이게 정책 연계 아까 종류는 그렇게 정책 어젠더 입법화 정책 연구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의 각종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 세 개는 저희가 보고서에 쓰실 때 나오는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지 그런 정책 연구가 될 것인지 이제 약간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지금까지 보고서를 분석해서 유형화를 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그래서 총 한 12가지로 저희가 유형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한 12가지 활동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 위원회, 집필, 자문, 그 다음에 연구, 사업, 강연, 학회, 공청회, 언론, MOU 이렇게 총 12가지 활동으로 카테고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입니다. 그 자문은 진짜 너무 명확해가지고 자문을 하시면 이제 자문 활동인 거죠. 그래서 어디 정책을 자문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어떤 사업에 자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자문이 아니고 다른 자문을 했지만은 보고서에 자문이라고 이제 적지 않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자문이라고 명시해 놓은 내용만 이렇게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광역시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러면 이제 자문 활동이 되는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부원 전문가 자문회의를 참석했다. 이게 이제 자문 활동인 거죠. 그리고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 할증료 부과 체계를 지역별 부과에서 운행 부과군을 변경 자문위원을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주시는 경우에 이제 자문으로 저희가 정책 연계 활동으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 활동이 아마 가장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도. 다음 이제 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자문이랑 마찬가지로 위원회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신 경우인데요. 그래서 혹시 자문위원회로 적으셨던 경우면 저희가 자문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관계자 협의회 이런 거에 참석을 하시면 이제 위원회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신성장위원회에 참석을 했다. 그럼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위원회 활동인 거고, 부산광역시의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럼 이제 위원회 활동으로 정책 연계에 참여하신 걸로 저희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사실 아까 말했던 자문, 위원회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그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다 이제 제안으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했는데요. 실제 위원회나 자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고서에 써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제안으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앞으로 소형 연구팀 선생님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은 좀 명확하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좀 이제 카운트나 구별하기가 좀 편할 것도 있지만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그래도 제안 같은 자문이나 위원회 같이 정확히 뭐라고 하죠? 자문이나 위원회 같이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의 정무 업무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 제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 자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제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한국 유엔 외교의 미래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 어떤 형태로 제안했는지 위원회 활동인지 아니면 연구 용역 활동인지 이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외교통상부 정책에 도움이 줬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활동인 거죠. 근데 광주광역시에서도 사업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제안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책 연계 활동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게 뭉뚱그려서 제안이라는 활동을 이렇게 했고요. 위원회 자문, 제안, 이 활동은 각각 공공기관의 선생님들께서 어떤 회의에 참석하시고 전문가로 참석하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연계 활동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연구입니다. 연구는 그냥 아까 얘기해보자 정책 연구, 용역 수주받은 정책 연구부터 시작해서 정책 보고서, 실태 조사, 교육과정 개발 이런 쪽 용역을 받고 활동하신 부분을 이제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용역을 받은 거, 고용노동부 영향을 받은 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정책까지 연구를 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정책 연구 카테고리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 수행 용역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정책 제안하는 논문을 지필하신 경우 아니면 정책 관련된 북챕터를 쓰신 경우 아니면 이제 정책 저서를 지필한 경우를 이제 지필이라는 카테고리를 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혁신정책 가이드북을 지필했다.
그다음에 프랑스 도의회 선거에 입법한 남녀 동반 선출제를 한국 구의원 선거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 노르딕 모델 지역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정책적 제안 책을 썼다. 용역 수주를 받은 정책 연구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연구 혹은 자신의 책을 위해서 그 중에 정책 제안을 쓰신 경우를 이런 집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용역을 수주를 해서 한 연구와 용역을 수주하지 않고 순수하게 집필한 연구하고 그거는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두 개를 구분을 해놨고요.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일반 교사분들을 대한 교육을 이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공공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 또한 이제 정책 연계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신선여고에서 선생님들이 배움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한 활동도 있고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지원 매니저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공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정부 3.0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것 또한 교육을 통한 정책 연계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사업입니다. 이제 사업은 말 그대로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다. 구청에서 하는 구민강좌 사업을 진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정책 연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지역 노인 대상으로 불면증 인지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거. 이것도 이제 구와 구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과 같이 연결한 사업 프로그램이고요. 성동구의 구민강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문화 교육 활성화 컨설팅 사업, 이것 또한 정책 연계 활동의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강연입니다. 이제 교육과 강연이 약간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강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강연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에 이제 강연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인권과 공공연원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이것도 이제 경찰청과 관련된 연계 활동이고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특강을 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 변화 관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강의를 했다. 이런 강연 또한 그 정책 연계 활동으로 선생님들께서 그 보고서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공청회입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공청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책 토론회, 정책 세미나, 정책 보고회, 정책 협의회 같이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세미나 활동, 그 공청회 활동을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하는 법률 입법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 이게 공청회로 저희가 이제 카운트를 하고 이제 입법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입법화 과정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제20 전투비행단에서 서산 비행장 관련 정책에 대한 민간 국민 합리적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공청회에 참석을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책 토론회, 공청회, 정책 세미나 관련된 내용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책 연계 활동을 하시는데 많이 연계 활동을 하시면서 참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 토론회, 공청회가 아닌 이제 일반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같은 데서 이제 정책 관련된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하신 경우도 이제 정책 연계 활동으로 많이들 이제 작성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학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경우도 이제 관광공사 관련된 이제 공공기관과의 연계이기 때문에 정책 연계 활동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참석한 것 또한 공공기관과의 이제 연계를 통한 정책 연계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 연계 활동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한 이제 정책 연계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 성과와 달리 이제 정부 시책, 정책과 관련된 기사에 이제
인터뷰를 해주신 경우, 아니면은 언론에서 뭐 정책 관련된 좌담회를 한 경우, 뭐 간담회 인터뷰한 것도 이제 언론 관련된 이제 정책 연계 활동인데요. 뭐 KBS에서 출구 조사를 수행하고 개표 방송과 해설을 진행하신 것도 이제 정책 연계 활동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정책 연계 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뭐 중앙선대위 같은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현재 뭐 정치 제도나 뭐 개헌 방향에 대한 그 인터뷰를 한 것 또한 정책 연계 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 그 초창기에 이제 보여드렸던 생태계 그림에서 보셨듯이 언론 미디어 또한 정책 연계 생태계의 중요한 이제 행위자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이런 정책 이야기도 정책 연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OU입니다. MOU는 이제 양해각서 업무 협약, 어떤 기관이랑 어떤 그 사업을 같이 해보겠다고 하는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 또한 정책 연계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교육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뭐 동해시하고 강원대학교 동해시 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이것도 이제 정책 연계 활동이겠고요.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와 지속적인 지역 재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정책 연계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2개 이제 활동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사업단에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제출하셨던 이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12개 카테고리로 저희가 이제 묶은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실 때는 12가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어젠더, 입법화, 정책 연구, 이런 3개 항목으로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에 맞춰서 이제 그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선생님들 연구팀에서 했던 활동 중에 이게 정책 연계인가 아닌가, 어떤 게 정책 연계인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정책 연계,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 연계 활동이고, 이런 것들로 정책 연계 활동으로 많이 작성을 하셨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12가지는 이제 저희가 사업단에서 그 분류를 해놓은 기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파일이 깨졌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연구 활동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게 위원회 활동.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자문 활동이고요. 이쪽이 이제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활동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정책 연계 활동으로 하셨다고 이제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결론을 내리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SK 사업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 뭐 미래 정책 대안 제시, 뭐 도전과 위험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회과학인 거죠. 그래서 SSK 사업 목적이 이제 정책 연계 활동을 좀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강조가 있어서 그 비슷한 사업이 이제 DK나 중점연구소 HK에 비해서 이제 정책 연계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학술 활동을 이제 넘어서서 뭐 위원회 활동, 제안, 뭐 자문 같은 게 1640건 정도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 활동도 총 170건으로 입법 과정에 저희 SSK 참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탁월한 성과, 압도적인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연계를 강조하는 이제 사업의 특징,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사업단이 정책 연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정책 연계 활동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인지하시고 적극 노력을 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사실 소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팀도 꾸리시고 이제 이것도 연구도 어떻게 하고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정책 연계 활동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정책 연계 활동이 이제 힘들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연구팀 단의 이제 최종 이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연계 활동이 좋으신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 실적이나 다른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SSK와 달리 이제 단기 평가하고 뭐 연차 평가에 이제 그런 예전에 이제 중도 탈락률이 많았는데 그런 탈락의 위험이 많이 없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센터 단 선생님들을 쭉 추적 조사를 해봤을 때 성장 정도를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연계 활동이 좋으신 분이 연구 실적도 좋고 정책 연계 실적이 좋으신 살아남으신 분들 중에는 정책 연구 실적이 다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제 정책 연계 활동도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 연구 활동이나 그런 실적도 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약간 이제 정책 연계, 저희도 아까 그 세 가지 말고 부분을 좀 드렸는데 정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연구재단에서도.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단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는 가이드라인은 아니어서 이건 좀 기준과 시스템이 이제 재단에서도 좀 평가를 기준과 시스템이 이제 좋으면 조금 더 정책 연계 활동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내실이고, 형식적인 게 아닌, 진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 연계 활동으로 더욱더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책 연계, 정책 수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요번 연도 주제와 뭐 작년 주제가 똑같은 걸 계속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주제는 또 작년 주제대로 다르게 있고요. 작년에 오셔서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은 또 요번에 발표하신 분이랑 다른 내용을 해주고 계시고 그 모든 것, 요번 것도 포함해가지고 작년 거까지가 저희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 정책 연계 관련된 재생 목록에 지금 오늘 거는 이제 추후에 올릴 예정이고 작년에 있었던 거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에 가시면 작년 정책 수요 워크숍에 대해서 그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도 연도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발표를 한 20분 정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30분 정도 약간 길어졌는데요. 저 발표 말고 뒤에 이제 차재건 선생님이나 김원준 선생님 발표가 선생님들한테 어쩌면 더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수요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발전연구소의 차재건 선생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끝나면 이제 산업미래전략연구센터의 김원준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